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길게는 하지 않고 한 30분 정도, 원래 이걸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근데 모두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맛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혹시 연락 주시면 또 가서 훈련도 해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오늘 오셔서 해주실 분은요, 김희영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영락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의료 선교팀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오늘 또 방성준 집사님이 또 같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는데 다 회사를 지금 잠깐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육아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하니까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또 부담도 되고 많은 또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오늘 강의의 진행 사항은 우선 동영상 위주로 한 20여 분 동영상 시청하시고 제일 중요한 마네킹 CPR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전부도 한 번씩은 CPR을 눌러보셔서 강의 들으신 내용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기억이 좀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 그 CPR은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자를 나눠드렸지만 참고로 하시고 우선 간단한 동영상부터 시청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도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은행에서 갑자기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내는 등 실제 사고 현장에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농협 창고. 뒤쪽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고개를 돌리나 싶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다가가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은행 여직원이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흉부를 압박하길 3분여. 이 50대 남성은 의식을 되찾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 직장이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직원 의무교육사이었거든요. 같은 날 영주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알레르기성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습니다. 네, 바깥 어른이 마당에서 쓰러지셨다고 우선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심폐소생술 교육 때 배웠던 것처럼 심장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는 흔히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의식을 잃은 지 4분이 지나면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들어 대구 경북에만 온열 질환자 57명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시원한 물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가장이 119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119 대원들의 의지가 돋보인 순간이었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했던 극적인 순간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6일 아침, 부산 서동의 한 주택입니다. 심장마비가 온 한 30대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의사와 통화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지금 샵 세 번 들어갔는데도 지금 정상 리듬 회복이 안 돼 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전기 충격까지 이루어집니다.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제. 심폐소생술 실시. 또 다른 구급대원은 쓰러진 남성의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 말하며 울고 있던 여성을 다독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심장을 뛰게 만든 다음에 이송을 해야 남편분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져.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믿어주세요. 잠시 후 남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좋아. 오케이, 돌았다. 한 생명을 살리려는 사투는 2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남성은 평소처럼 밥을 먹을 정도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환자분이 많이 젊으셨고 또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라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20분 넘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을 했었고요. 추석 연휴 119 구급대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쓰러져가는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충남 창원의 한 식당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아래쪽 보시면요. 식사하던 한 남성이 입안이 불편한 지 컵에 담긴 물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목을 잡고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에 기도를 막은 겁니다. 옆에 있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뒤에서 이렇게 등을 쳐보긴 하는데 소용이 없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요, 음식을 기다리던 청년 4명이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렇게 남성을 뒤에서 안은 다음 가슴 아래를 연속해서 누르는 하행예법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계속 풍물을 압박하자 기도를 막고 있던 음식물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드디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을 구한 청년들, 다름 아닌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순경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다가 이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교육을 받아서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본인들도 실제 상황이 처음이라 긴장되고 좀 무서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혔던 이 중년 남성, 운 좋게도요, 천사처럼 등장한 해경들 덕분에 위급한 순간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는 가운데 과연 정말 이 CPR,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심폐소생술 절차에 대해서 잠깐 PPT 화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개요가 되겠습니다. 심정지에 의한 조직 손상과 이런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고요. 목사님들께서 읽어만 주시고 바로바로 PPT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상적 사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사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4분에서 6분 경과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심폐소생술 읽어주시고요. 이제 이게 생명 사슬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신속한 전문 임명 구조술, 4개의 생명 구조 고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신고.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는 그런 환자 발견, 전화, 응급의료진의 출동이 이런 과정의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신속한 심폐소생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신속한 제세동.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전문 소생술. CPR에서 가슴 압박술을 하는 방법과 인공호흡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호흡 없이도 컴프레스 심장 압박을 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인공호흡 안 하는 것보다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그 환자의 구토 또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그 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토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 헝겊으로 씌운 손가락으로 환자의 입을 훑는다. 그러니까 이물질을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우리 한국에서는 깨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캐나다 여기에 CPR 교육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그 교육에서는 절대 입안에 손가락을 핑거를 두지 않게끔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의 심폐소생 과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고요. 안전 확인, 의식 상태 확인.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신고 요령. 첫 번째, 발생한 위치.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네 번째, 환자의 상태. 다섯 번째, 어떠한 환자에게 시행한 그런 치료한 내용을 전화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끊지 않고, 계속 전화는 끊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911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119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전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습니까? 하고 두 번을 두드리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체계 신고, 911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이동을 시키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가슴이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키고요. 환자의 머리, 몸, 다리를 동시에 목과 머리를 지지하면서 눕혀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고요. 네, 자세를 교정할 때는 통나무처럼 두 손으로 굴리듯이 한 다리로 하여 환자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공호흡에서 할 때 인공호흡에서는 기도를 개방해야 됩니다. 기도를 개방한다는 것은 머리와 턱을 들어 올려서 목에 있는 그런 기도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지만 입으로 우리가 숨을 불어넣었을 때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턱의 밑에 있는 뼈입니다. 살이 아니고 뼈의 턱뼈를 올리고 한 손으로는 이마를 뒤로 제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실습을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환자의 상태, 호흡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방법입니다. 읽어주시고요. 입과 코에 대해서 숨을 쉬는지 여러 상태를 확인하시고 5초에서 10초 동안 숨 상태, 여러 가지의 공기 흐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공호흡 이해를 실시합니다. CPR에서는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으로 입에 대서 1초에 2회 불어넣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가슴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가슴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따가 마네킹 실습을 하겠지만은 목사님들께서 입에 마우스에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왼쪽 눈으로 마네킹의 가슴을 보시면서 가슴이 올라오는 상태를 확인하실 때까지 한 번에 이 바람을 불어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맥박이 뛰는 방법은 이런 그림처럼 핑거 두 개, 두 번째, 셋째 손가락으로 왼쪽에서 맥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CPR을 어떻게 하느냐, 위치가 어디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양쪽 젖꼭지를 이은 가슴 중앙 흉골 부위,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겨드랑, 왼쪽 겨드랑이를 끼시고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오는 가슴 복판이 CPR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왼쪽 겨드랑이에서 손을 훑으세요. 훑으시면은 가슴 복부 중앙에 오시죠. 그 뼈와 쇄골 사이에. 거기가 CPR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교육은 이렇게 받았어요. 정확하게 옷을 벗겨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는 왼쪽 겨드랑이에서 훑어서 중앙에 오는 지점이 CPR의 지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입니다. 한국에서는 100회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캐나다에서는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5cm에서 6cm 깊이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은 여기 룰대로 5cm에서 6cm 깊이로 누른다. 한번 CPR 누르고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이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올라올 때까지 올려셨다가 다시 눌러야죠. 누르고 계속 누르기만 하면은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 충격기로 저희다 제세동기로 강몽소나 지하철역이나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공간한테. 이따가 실습을 하겠지만은 요 자동 제세동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전극의 위치는 그림에 나온 대로 이따가 실습하시면 되겠고요. 네,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극의 위치법. 이렇게 오른쪽 위에 쇄골, 그 다음에 좌측 왼쪽 옆구리 밑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전후 위치법은 소아입니다. 영아. 8세 이하는 저희들이 소아로 되죠. 그 다음에 1살 이하는 영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세 이상은 성인이 들어가고 8세 이하는 소아로 되고 1세 이하는 1살 이하는 영아로 이렇게 CPR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다 적용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네킹하고 좀 나눠주시고요. 레벨 1을 주십시오.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남자. 과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쓰러진 것을 목격한 남자의 가족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이 남자의 생사 여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를 처음 목격한 당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마네킹이 20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실습을 하셔야 되니까요. 마네킹의 편한 자리에 찾으셔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실제로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단상으로도 올라오세요. 네. 당신 앞에 벌어진 위급한 상황.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마네킹의 옆에 앉으셔서 위치를 해주시고요. 마네킹의 옆에 직각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옆으로 나란히 앉으시면 안 되고 직각으로 바로 옆구리 옆에 앉으셔야 됩니다. 네. 어깨를 가볍게 두고요. 저 그림대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어깨를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따라하세요. 네. 네.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세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코를 고는 듯 하거나 헐떡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뒤 짧게 경련을 하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가 없으시면 이제 앉으셔서요. 이화영어로 가져오셨다 해도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셔서 앞에서요. 직접 가리키면서 성인용이 없으시면 유아용을 가지시고 실제로 만져보시면서 유아용도 가지시고요. 올렸은 학생 자동 제세 등기 따라하세요. 예. 이제 심정지 환자에게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쉽게 멈춘 심장 대신 여러분의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펌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강사의 지시에 따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이런 자세로 앉으셔야 됩니다. 자, 팔을 곧게 펴시고 영상대로.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하기 쉽게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손가락은 각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수직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환자 가슴을 깊고 빠르게 5에서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네. 누른 뒤에는 가슴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때까지 상체를 실어서 저렇게 눌러야 됩니다. 힘들다면 주위에 다른 사람과 번갈아가며 실시하세요. 상체에 힘을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 잘 봐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여덟, 힘드실 아홉, 거예요. 열,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상체에 힘을 실어서 하셔야 돼요. 그냥 팔로 눌러면 못하세요. 예.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슴 압박으로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깊고 빠르게. 당신이 손으로 압박을 할 때마다 환자의 심장과 뇌에 혈액이 공급된다는 것. 당신의 손이 멈춰버린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가슴 압박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을 자, 배워보겠습니다. 제일 또 중요합니다. 인공호흡 아까 나눠준 비닐을 마우스에다 갖다 대시고 준비하세요. 네.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고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 턱뼈에 대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가락이나 살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콧구멍을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가슴이 올라올 때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을 부르시고요. 곁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안 올라오면 인공호흡이 안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베이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코를 막지 마시고 코와 입과 같이 한꺼번에 입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올라옵니다. 수습해보세요. 예. 10초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의 폐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환자의 혈액 속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
가슴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이 이게 올라올 때까지 부르시고 고개를 제껴야지만 바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개를 많이 이제 그렇게 제껴야지만 바람이 들어가니까는 그리고 왼쪽 눈으로 가슴이 올라올 때까지 불어보세요. 올라옵니다. 참 세게 부르셔야 돼요. 예, 올라왔어요. 예. 1초씩 2회 숨을 들여놓고 눈으로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코를 막으셔야 돼요. 코를 안 막으시면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코를 막고 하셔야 돼요.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의 중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바로 가슴이 안 올라오신 거는 말씀하세요. 조교가 달려가겠습니다. 신속한 재세용, 효과적 전문 소생술, 그리고 적절한 심정지 후 통합 치료입니다. 베이비는 코와 입을 같이 바람을 불으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 중에서 앞에 3단계는 심정지를 목격한 여러분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보시게 될 8가지 수칙만 잘 지키셔도 심정지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흡연과 과음은 피하시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등의 치료는 당연히 필수겠죠.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건강검진 받아주시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과격한 운동 역시 심정지를 유발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전화하시고요. 물론 심폐소생술을 배워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의 과정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 물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서 받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방송 나가는 거야 오늘? 저녁 방송에? 이 기계가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작해도 된다고 되는데 얘가 에브리원 클리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걸 눌러주시고 이거 다 한 거예요? 예, 아니 요걸 눌러주시고 이제 됐고 이제 아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시면 CPR 네. 자, 100번. 하나, 둘, 셋, 넷. 물이 들어올 정도로 세게 몇 프로씩 가고? 들어와요? 예. 텔레비에 나와? 이게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몸으로 눌러요. 여기 누가 올라탔는데 이게 실제로 하면 여기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 부러지는. 자 이제 바꿔서. 아니 더 해야지.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면은 요거 몇 번 한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요. 예. 이게 5cm가 내려가면 굉장히 길게 내려가서요. 진짜 CPR을 할 정도면 이게 부러져도 살리는 게 불이 안 들어와. 아니 근데 사람 걸리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나? 여기 바람을 들어야지 되는 건데요. 피해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갈비뼈 부러진다. 이렇게 부러지고 집사님 그러면은 심폐소생술하면 갈비뼈 항상 부러지는 거예요? 항상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확률로 많이 부러져요. 이야, 굉장히 CPR을 할 정도면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한 그 정도까지 가면 병원에서도 다 합쳐도 20-30%가 안 되는 정도 들었어요.
부러질 정도가 되나요? 아니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실질적으로 살아날 확률은 10명을 하면 3명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져도 살리는 게 먼저. 그래서 안 되면 전기 충격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서 이걸 꼭 같이 해줘. 병원에서나 이 기계가 있어서 전기 충격을 요거를 한번 볼트는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자체에 있어요. 여기 차일드면 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고요. 성인이니까 안 눌러주는 우리 누가 누워봐갖고 한번 눌러버리면 이거는 교육용이래가지고 이빨 닦았어. 외가 이렇게 붙여놔다 열심히 이렇게. 빠드럽다. Do not touch the patient. Analyzing heart rhythm. Do not touch the patient. Analyzing heart rhythm. Shock advised. 샥해도 된다. Do not touch the patient. 이제 그거 하기 전에 Everyone clear. 에브리원 클리어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뒤로 가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샵이 가해지는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Begin CPR. 이 몸으로 이렇게 이게 부러지면은 약간 됐어. 불 들어온다. 어휴, 갈비뼈 한 대 나갔다. 기계가 있을 땐 이거 같이 사용하라 이거죠? 예, 기계 없으면은 심폐소생술하고 마우스도 마우스면 살아났어. 30번 한 다음에 이거 하고 30번하고 이거 2번 하고 40번하고 2번 하고 이게 진짜로 많이 지쳐서요. 100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이거 교수에서는 100번 하라고 아까 100번요? 아, 그 100번은 1분 기준으로 100번에서 120번 주기로 하는 건데 이거는 30번 하고 이거 하고 30번 하고 마우스 2번 하고 마우스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둘 다 같이 해야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추워서 그 다음에 여기 해야 돼요. 거기 추워서 제리가 선 이쪽으로 안 가야지 나중에 할 때 이게 저걸 올려야 돼요. 됐어. 자, 얼마나 캐네디언 교회들은 다 있겠어. 요 수준에 맞추고 동그란 걸로 있어. 지금 다 풀어놔야겠네요. 어디 있는 거. 지하철을 찰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꼭 에브리언 클리어 해주시고 요거를 먼저 샷하고 됐고 목사님도 같이 목사님. 30번 딱. 30. 조금 더. 이해됐습니다. 아, 프로그레스만 나중에 요걸 이 동네가 지금은 안 부르셔도 돼요. 빨리 목사님. 이 동네가요 위험한 동네. 여기가 참 Pad is firmly on skin if the patient is a child. Apply pad as shown in the pictures. Remove clothing from the patient. Pad firmly on skin. Remove packet and apply pads onto patient. Do not touch the patient. Analyzing heart rhythm. Apply pads. Press pads. Do not touch the patient. Analyzing heart rhythm. Apply pads. Shock pads lightly on skin. Do not touch the patient. Everyone's the 에버리언 그냥 따라하시네. 에버리언 기계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눌러주세요. 아니 여기 눌러주세요. 이제 전기 충격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켜야 돼요. Everyone's clear.
고개 맞어요. 이모 두 번입니다. 두 번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10, 30. 코 막으셔야 되고요. 안 들어갔어요? 코 막고. 네, 들어와 올라왔어요. 이제 맞어요. 더 올라왔어요. 자, 또 다시 한번 시켜야죠. 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지금 이렇게 해도 여기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동 제세등기는 다 읽어요. 심장 상태. 그래서 심장 뛰는 게 정상적으로 뛰어야지만 올라왔어요? 하지 말라고. 네, 올라왔어요. 이거 멘트 전극을 붙여놓은 상태는 저 기계가 심장의 상태를 다 읽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하지 말라고 그럴 때까지는 심폐에서 CPR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인간은 혼자서 하시기에는 지쳐요. 지치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그대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 돌아왔을 때 저 자동 제세등기에서 그만하시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은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약간 우리가 아직 초보자인데 네네. 얼른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 두려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조건 시행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을 누르는 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술이고 여러 가지는 이 절차를 그런 상황에서 따라하기는 힘듭니다. 힘든 상태에서 가장 목사님들께서 기억하실 거는 가슴을 압박을 하는 게 피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미스가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이 사람이 다친다 하는 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 법이 제도가 바뀌었죠. 목사님들 사마리아인 법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법적으로 안 물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지정이 돼 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주되 그 사람이 다치는 거는 우선은 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의식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실제로 하시면은 그런 겁먹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증세에서 네. 경련도 있고 이제 뭐 있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그 약간 경련하고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식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경련에서 누가 좀 쓰러지고 있다면 대부분 괜찮으세요? 얼굴만 그러지. 대부분 간질을 한다라고 네. 그때 이거를 해야 될까? 근데 지금 그 교육을 받은 내용 중에서는 그 애매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의식을 잃었는지 심폐가 정지가 됐는지 이걸 알기는 전문가도 힘들고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이 호흡이 비정상적이어도 이거는 호흡 정지로 들어가요. 예, 호흡이 불규칙해도 이 사람은 호흡 정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이익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해받는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아까 5cm, 6cm 누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장 압박을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것보다 살리는 게 우선이다. 피 순환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가 되어 있어요. 아까 책자 몇 개 두꺼운 거 저기다 뒀지만 거기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누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를 강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신 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런 뜻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에 이물질을 여긴 제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 네.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어떻게 하시나요? 인공호흡, 그러니까 입안에서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끄집어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이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달라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물질에 대한 개념을 거기까지는 관여를 심폐소생술은 심장 압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관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그 사람이 복합적으로 이물질 때문에 호흡을 못할 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깨내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캐나다에서 저희들 교육받을 때는 심장 압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상태가 있는 거는 전부 의료인이 아닌 한은 손대지 말고 왜냐하면 손가락을 놓을 때 이빨로 해서 손에 그 필러가 끊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상식적으로 깨내는 거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음식 먹다가 이렇게 쓰러진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이건지 또 아까 라임하이? 네. 그건지 어떻게 분별을 하죠? 하이마이법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도 막히는 거 있잖아요. 기도 막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 막혀서 쓰러졌는지. 네네. 그냥 쓰러지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우선 그때 그 처했던 상황이 이제 유아 소아 그 하이리법도 나오지만은 음식을 먹다가 이런 일이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는 그때는 하이리법을 바로 실시를 해내는 걸 상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방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이물질을 목에 놓았을 때 숨을 못 쉬는 거는 이런 것도 즉각적으로 하이리법으로 조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리법으로 이물질을 깨내놓고도 여러 가지로 그런 하이리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 후가 CPR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는 이물질을 깨내는 건 손가락을 내서 깨내는 게 아니라 흉부를 배를 압박을 해서 그 과정은 제가 오늘 생략을 했지만은 그 두 손으로 배를 압박을 해서 이물질을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도 의식이 없으면 계속 심폐소생술입니다.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이리법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 간질병 환자들도 굉장히 그 쓰러지고 나서는 네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부응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거를 계속 눌러야 되나요? 그 사람들도? 지금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네네. 이렇게 그냥 또 부들 털고 네. 멀쩡하게 또 걸어가는데 네. 쓰러졌을 때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그냥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충분히 얘기는 되고요. 간질적인 질환이나 병적인 질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심폐소생술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개념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 받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을 해서 상태를 아까 그런 절차에서 어깨를 두드리고 코를 갖다가 이제 숨을 확인하고 이런 4번 4-5초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숨을 쉬는지 못 느끼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즉각 심폐소생술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정보 없으면은 오늘 모든 CPR 짧은 시간이지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